안녕하세요. 저는 크리에이토리 대표 진현욱이라고 합니다. People love our creator and our content because those are created within our very unique company culture and work environment. This is our number one priority of our business strategy. 시작에 앞서 저희의 베트남 비즈니스 여정 공유의 기회를 주신 무역협회께 진심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13년 1월 친구 3명과 함께 베트남 호치민에 넘어왔습니다. 기대 반 그리고 의심 반이었었고요. 좋은 직장 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저한테는 큰 도박이었었고 믿는 친구들이 다 가니까 이제 저도 가야겠다라는 결심이 섰던 거예요. 그리고 거즘 1년에 넘는 시장 조사 결과 베트남이 저희 창업자에게 가장 매력적이고 미래를 걸 수 있을 만한 시장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대한 이해 없이 비즈니스 모델을 설정하고 사업을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는 시장을 가장 빨리 최전선에서 경험할 수 있는 옵션을 선택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저희 모두 공동창업자 3명이 라인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라인에서 제가 사업 개발을 맡는 동안 제 공동창업자들은 콘텐츠 마케팅, 퍼포먼스 마케팅을 맡으며 베트남의 시장을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베트남 콘텐츠 산업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큰 기회를 포착했고 성장 모멘텀도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 우리는 첫 번째 스타트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저희 첫 번째 스타트업은 공연 사업이었고 세계, 한국의 유명한 가수들을 베트남에 초청하여 공연 사업을 하는 일종의 스타트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시장 조사 없이 단순 열정만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계약 관리, 벤더 관리 등의 큰 문제를 겪으며 사업의 큰 손실과 그리고 저희 팀 모두가 공중분해되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하여 첫 직장과 첫 스타트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2015년 11월 MCN 사업 모델로 두 번째 스타트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저희는 MCN 사업 확장에 집중했고 운과 때가 잘 맞아 투자까지 받으며 큰 행운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2019년 말부터 디지털 콘텐츠 사업, 특히나 유튜브가 레드오션화 되면서 저희의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은 콘텐츠 제작의 즐거움을 잃고 저희 또한 사업의 성장 모멘텀을 잊게 됩니다. 그리하여 유튜브와 페이스북의 중앙 집중식 추천 알고리즘을 벗어나 회사의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더욱 매력적인 새로운 기회를 찾기 시작했고 2021년부터 웹3 중심의 신규 사업 모델을 구축하기로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소셜 파일 플랫폼, 버추얼 프로덕션, 블록체인 게임 광고 대행사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였습니다. Is hard to keep this tension. The future has to be created. Future has to be created. The present has to be updated. Present has to be updated. The past is how we got this far. The future has to raise the bar. The future has to be created. The present has to be updated. The past is how we got this far. The future
future has to be created. 베트남 시장에 참여하려는 스타트업 창업자들에게 조언드리고 싶은 게 몇 개 있습니다. 첫째로는 베트남인 공동 창업자를 구하라고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베트남 시장에 적중한 비즈니스 모델을 찾더라도 실제 법무 문제, 세무 문제 등 여러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들은 다행히 주변인들의 도움으로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지만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시장 특성에 따른 로컬 사업 전략, 그리고 로컬 네트워크로만 풀어갈 수 있는 문제 등을 맞이하게 됩니다. 베트남은 될 일도 안 되고 안 될 일도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관계의 문화가 지배적인 시장에서는 문제를 푸는 논리와 방법보다 문제를 누구와 푸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베트남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룬 외국인 스타트업들은 대부분 로컬 코파운더를 처음부터 구성하고 크고 작은 고비들을 넘긴 회사입니다. 따라서 베트남 사업 시작 전에 꼭 베트남 코파운더를 찾고 팀에 합류시키는 방법을 권장드립니다. 둘째, 베트남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당신의 청중, 파트너, 직원이 될 것이 이미 분명하고 그런 태도가 여러 작고 큰 성공에 기여한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외국인, 특히 한국 사람들은 선진국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우월감을 가지고 이곳에 오고 그 우월감이 가끔씩은 자만감으로 표현되며 이는 베트남인들에게 아주 적대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업 경험에서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결국 실패를 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마음가짐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 베트남 혹은 어떤 나라에도 진출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생각보다 똑똑하고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베트남에 겸손한 마음으로 또한 큰 뜻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베트남에서 좋은 사업 기회와 좋은 모멘텀을 가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세 번째는 인내입니다. 저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수많은 한국 창업자들이 베트남에 진출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열정과 자본력 그리고 기술까지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놓친 것은 인내심이었습니다. 어떤 시장이나 마찬가지겠지만 그 시장을 이해하고 그 이해력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업 기회를 포착한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6개월 혹은 1년을 목표로 베트남에서 사업 성공을 기대했고 이러한 잘못된 예상은 그들의 발목을 잡는 모습을 허다하게 목격했습니다. 어느 시장에서든 성공을 하려고 하면 세 가지 핵심 요소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올바른 시기와 올바른 시장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세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제 경험으로는 최소 3년 동안 이 시장을 장기적으로 바라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베트남은 매우 경쟁이 심하고 알면 알수록 더 어려운 시장이라는 사실입니다. 한국과 달리 베트남은 세계의 수많은 기업 그리고 창업자들이 모이는 시장이고 최근 부각되는 베트남의 매력도, 경쟁력 때문에 이런 경쟁은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진국의 상황과 달리 베트남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도 많지 않고 데이터 시장도 발달되지 않아 스타트업으로는 진출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시장입니다. 따라서 발빠르게 작은 비용, 최소 단위의 에자일로 많은 사업들의 가설을 검증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앞서 언급한 4가지 일반적인 조언 외에 베트남의 콘텐츠 사업,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진출하려고 하는 창업자들에게 몇 가지 조언 덧붙이겠습니다. 베트남에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유니콘 회사가 없습니다. 또한 산업 자체가 매우 보수적이고 자체적인 트렌드를 만들려고 하는 동력이 매우 부족한 시장입니다. 이는 전통 미디어가 미디어 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시장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로서 이런 구조에서는 혁신이 나오기 힘들고 또한 MZ세대들이 원하는 콘텐츠들도 수급되기가 힘든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몇 마디 추가하며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베트남에서 성공은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전략, 훌륭한 파트너가 있다고 하면 베트남은 충분히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지난 10년보다 앞으로의 10년을 기대하며 사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정말 인생 한번 걸어보겠다는 마음으로 이 시장에 진출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제가 최대한으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크리에이토리 대표님께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진현욱 대표님 혹시 네, 네. 네. 예,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네, 전에 안녕하세요. 호치민을 좀 다녀왔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만나 뵙고 싶었었는데 못 뵈가지고 오늘 한번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네. 크리에이토리, 저희는 엑셀레이트라는 스타트업인데요. 저희는 기계 번역 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토리의 사업 비중 중에서 네. 그 크리에이터들의 실시간 그러니까 스트리밍 파트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궁금하고, 혹시 지금 그 실시간 방송 이걸 하실 때 그 실시간 번역 이슈가 있으신지를 좀 여쭙고 싶었었습니다. 네. 네. 첫 번째는 저희가 그 스트리밍 컨텐츠의 니즈는 항상 그 어떤 기간마다 달랐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제 스트리밍 중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뭐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이라고 했을 때는 2016년, 17년에 트위치가 베트남에 한번 들어왔다가 엑스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18년부터 한 20년 사이에 이제 브이라이브, 그다음에 뭐 니모, 그다음에 중국의 후야 같은 플랫폼들이 들어왔을 때는 그런 플랫폼에서 적극적으로 크리에이터들이 스트리밍 방송을 하는 거를 이제 적극 추천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이제 상당히 적극적으로 회사의 모든 컨텐츠를 스트리밍으로 바꾸고요. 하지만 2020년 이후에 이제 딱히 스트리밍에 대한 니즈가 시장에 많이 없어졌어요. 예, 그래서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스트리밍으로 수익화하는 방법과 이제 BOD로 수익화하는 방법이 좀 다른데, 스트리밍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떤 시간을 채우거나 아니면 실제 팬들한테 뭐 별풍선 모델이라고 하죠. 도네이션을 받거나라고 했을 텐데, 베트남에서는 이런 별풍선 기부 문화가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림 서비스 플랫폼에서 일정 시간에 대한 단가를 저희 회사한테 제공해 줬을 때는 저희가 움직이고요. 하지만 현재는 그런 식의 계약을 진행하는 파티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또 다시 플랫폼들이 들어올 수 있는 시기가 있을 거고, 그때 시기에 맞춰서 이런 니즈는 그때그때 상황마다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이제 이제 스트리밍 이 동안의 번역, 아무래도 저희가 다루는 컨텐츠가 이제 문화하고 언어에 국한된 컨텐츠다 보니까, 사실 그러면 베트남에서 만들어지는 컨텐츠 중에서 어떤 컨텐츠가 문화와 이 언어에 제한받지 않고 세계로 좀 퍼져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그렇게 많이는 없거든요. 베트남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베트남 이 비에크라고 부르는 친구들, 예전에 이제 전쟁 났을 때 난민들이 이제 세계에서 각국에서 자라고 활동을 하면서 베트남 컨텐츠를 보는 소수의 인구 수들이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제 그런 친구들이 보기 위해서 베트남어가 좀 어렵다, 서투르다, 아니면 나는 베트남어를 처음부터 제대로 배우지 않아서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영어에 좀 번역을 하고 하는 그런 니즈는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 저희 회사에서 다루는 컨텐츠 중에는 딱히 크게 이런 니즈를 가진 상황은 없고요. 오히려 이제 한국 분이 베트남에서 유튜브 활동을 했었을 때 중간중간에 결국은 다루는 소재들이 베트남 소재라고 하면은 거기에 베트남 말도 끼고 베트남 사람도 끼고 라고 했을 때 오히려 그런 좀 니시한 부분에서는 니즈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